연계된 취업이. 근데 이제 대위급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볼 텐데요. 장기복무 군인의 단점은 잦은 부대 이동입니다. 이게 진급할수록 더 심해져요. 한 개 군에서 상한 기간이 7년인데, 그래서 소위 때 갔던 부대에서 OAC 4년차 때 가는데 OAC 가기 전까지 한 개 부대에서 있을 수 있고, 대위 진급하고 나서 1차 중대장을 A 지역에서 했으면 2차 중대장은 다른 데서 가서 하게 통상 합니다. 아니면 1차 중대장에서 끝까지 있다고 하면 소령 진급할 때 이제 부대가 다시 옮겨지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같은 경우는 대대급만 바뀌어도 지역이 달라져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1시간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민간인들은 출퇴근할 거예요, 그 정도 거리면. 근데 군인들은 15분 대기, 30분 대기 이런 개념이 있어서 부대 앞에 있는 군인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위에 거로 인해서 나오는 건데, 가족들의 희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거의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자리 잡고 일하고 있으면 1년 있다 옮기고 1년 있다 옮기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를 하거나 맞벌이를 한다면 주말부부를 통상 많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참 고생하는데, 거의 이제 소령 중령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계속 전학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만 6군데 다닌 친구도 있고 전학만 12번 다녔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이거, 근데 이게 장기복무 장교 진급이 전부라고 해도 돼요. 진급을 하면 진급률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딜 가든 상위 30%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대장을 한다. 그러면 연대 중대장이 12명이거든요. 12명 중에 3명 정도는 해야 평정을 받을 거고, 그래야 좋은 보직을 찾아갑니다. 좋은 보직에 가야 진급을 하고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계속 경쟁의 시작입니다. 이 경쟁 또 차라리 시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쟁도 이게 되게 지랄 같아요. 지랄 같아. 왜냐면 상관이 계속 바뀌니까 맞춰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요 12명 중에 3명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난 경쟁을 해요. 밤새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밤새서 일하는 보직들이 이제 진급을 잘하는 보직들이죠. 힘든 보직들이. 그럼 그 보직을 가기 위해서 진짜 2년 3년 동안 개고생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갖기 위한 테크트리를 타야 진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엄청 고강도의 업무 환경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강도냐면, 제가 소령 월급이 그래도 한 400 되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 일하는 거 보니까 편의점에서 일했으면 600은 받았을 거야.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이거 계산하고 주말에 나와서 뭐 이거 계산해보니까 분명 소령이라 월급도 많고 하는데, 일하는 시간 자체가 아침 6시에 와서 빨리 퇴근해 10시, 11시니까요. 늦게 퇴근하는 날은 막 3시에 퇴근했다가 잠깐 눈 붙이고 6시에 또 와요. 근데 그런 나날들의 연속. 그리고 일요일은 당연 출근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뭐 심한 분들은 일요일날 안 왔던 사람들 불러다가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는 부대가 걱정이 안 되냐. 이제 단점, 진급 못할 시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진급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됩니다. 너무 과도한 복무로 와이프랑 소원해졌다, 아이들과 시간이 없다, 그러겠죠. 진급하려면 하루 16시간 넘게 막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부부관계가 소원해져도 진급을 하게 되면 이제 진급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보직 문제도 엄청 골머리를 앓거든요. 진급 자리에 갔는데 진급을 못 하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1년 더 버티면 뭐 어떻게 답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진급 자리를 가야 되는데 진급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밀릴 가능성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A가 진급하고 B가 올라가면 되는데, 그거에 경쟁에서 떨어지면 아예 진급이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보직 문제도 진급되면 어딜 가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중령 진급 들어가는 소령인데 뭐 작전처에 근무하는 장교였어. 근데 진급을 못하면 뜬금없이 연대 이런 데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급한 사람들은 연대 이런 데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죠. 대대 부대대장 내려가도 상관없고. 근데 진급해야 되는데 밀려 나버리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생기죠. 아까 뭐 부부 사이가 소원했는데 진급까지 못 해버리면
진짜 더 나빠집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열심히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는 너밖에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버려요. 근데 뭐 나주차고 진급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비선은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도 비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화에 가득해집니다. 꼭 너 뭐 몇 살에 나오면 뭐 먹고 살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점은 무한한 책임감입니다. 책임이 많아요. 장교들 전체가 다 그럴 텐데 어느 보직에 있나 거의 무한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거 같은 걸로 갈수록 달라지는 군대 환경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옛날 군대가 참 좋았죠. 옛날 군대 저 소대장 때만 하더라도 대대장님들은 황제였습니다. 황제. 근데 지금은 대대장들 엄청 고생합니다. 그때 당시 대대장님들 그때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요때인데 소령 작전과장님이 한글을 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진급 못하고 나가시긴 했지만 한글을 못 쳐서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밑에 중위 작전장교가 그거 다 타이핑 치고 검토 받고 오탈자 검토 받고 다시 또 타이핑 치고 이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 그때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병사의 부모님과 이런 것도 없죠. 병사 부모님이 대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 부대 뒤집혔죠. 저 중대장 할 때도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군 부대에. 근데 이제 전역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요. 부대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옛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서로 막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대장만 하더라도 밑에 중대장들 한두 명은 또 무조건 장기니까 진급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는 중대장을 한 둘 있고 작전과장도 중령 진급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작전과장이 있고 대위 참모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부대 지휘나 이런 게 좀 편하다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소대장들 뭐 의욕 많이 없다고도 하죠. 아무튼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요건 이제 군생활을 오래 하면 생기는 건데 세상 물정 모릅니다. 이 군 출신들의 그 특유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나오신 분들일수록 더 심한데 그런 거죠. 자기보다 어리면 무조건 반말하고 시작하고. 근데 군인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 내가 어린 사람들한테 존댓말 써야 되나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우 저는 막 가장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을 하는데 대대장님 모시고 회식을 하는데 고깃집에서 알바생한테 반말하시더라고요. 막 진짜 너무 창피했어. 학생 젓가락 좀 줘봐 뭐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뭐 세상 물정 몰라서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시대랑 뒤떨어져서 사는 게 조금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요새 유튜브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쇼츠 만들고 영상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아직도 무비메이커로 편집할 겁니다. 사단급 부대나 프로그램 이렇게 전환해서 하지 대대급에서는 무비메이커로 영상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장기 복무랑 장교들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군인이란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